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10년 가까이 법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청주시가 불법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라이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행사에서 김영환 지사는 냉혹하게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자전거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10년 가까이 법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CJB가 3년 전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권을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통한 대부 계약을 갱신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당시 청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청주시는 A업체로부터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기부 체납받은 뒤 17년 6개월 동안 무상 운영권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해당 기간 발권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으며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청주시는 2016년 1차, 2021년 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년간 A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대부료를 제한한 업체가 있었지만 청주시는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의 수의 계약을 지적했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까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이 그런 입찰도 제대로 못하고 수의 계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을 했다. A업체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불법 전대를 통한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대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당시 청주시는 오히려 A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이제 기용을 하려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뭐 전대는 당연히 안 되지만 여러 위법 행위에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오히려 수의 계약을 고집한 데 대해 청주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공성이 크고 또 시민 편익이 불편이 좀 최소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 아래 그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CJB 박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청주시의 해명대로 수의 계약을 강행한 것이 시민 불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 계약을 통해 청주시는 80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입은 반면 업체는 최소 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가 업체 편의를 위해 내부 문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감사원은 한범덕 전 시장을 비롯해 당시 공무원들의 배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A업체와 두 번째 터미널 대부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1년. 하지만 이미 2년 전 청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인 터미널은 수의 계약을 통해 대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당시 청주시 국장은 행안부의 답변 삭제와 함께 A업체와의 재계약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무자는 수의 계약 불가라는 내용을 삭제한 뒤 대부 계약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또 당시 150억 원의 운영비를 제한한 또 다른 업체도 있었지만 터미널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은 입찰 참여 업체가 없고 입찰이 진행되면 오히려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답변하며 결국 A업체와 수의 계약을 강행합니다. 감사원이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입었다고 판단한 재정적 손실은 83억여 원. 이에 반해 A업체는 최소 9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A업체에 제공한 특혜는 또 있습니다. A업체는 2차 수의 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20년 자사 주식의 매각을 위해 터미널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청주시의 내부 문서를 요구하고 시는 해당 내용이 적힌 문서를 업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를 활용해 258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범덕 전 시장과 공무원 2명을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의사협회 집단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도청 정문에서 출발해 중앙공원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고 중앙공원에서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는 등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 교육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뜻하는 라이즈 사업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에 맞서보라는 취지인데 오늘 관련 행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냉혹한 현실 진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 라이즈 지역 대학 동반 성장 포럼 참석자들이 보라색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과 대학이 한 몸처럼 협력하는 라이즈의 취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라이즈 사업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에 추진 체계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청년 유출을 막는 게 핵심 과업입니다. 학생 수가 1년에 한 2만 2천 명 정도 졸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5천 명 정도가 우리 충북 지역에 취업을 하고 1만 7천 명 정도는 외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학생 특강에서 김용환 지사의 현실 진단은 더 냉혹했습니다. 충북이 타 시도를 압도하는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풍부한 수자원까지 갖고 있지만 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산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없고 농민이 없고 연구소에 학생이 없고 연구소에 연구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런. 라이즈 사업의 주인공인 해당 지역 대학생들의 사업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18개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시켰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년 라이즈 예산 규모는 2조 원 플러스 알파. 국회 심의 절차가 있어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충북은 1,000억 원 정도 예산 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바이오 공유대학 운영 등을 통한 초인류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대표 단위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자전거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석교동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20대 A씨가 모는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엄청난 충격에 파편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는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180도 헤어져갖고 저쪽 도로에 서 있었고 자전거 탄 사람은 저기까지 나가 떨어졌을 때 저기.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6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편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도당을 이끌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 당선인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과 당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경쟁력 있는 도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지배층의 부장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입니다. 화려한 무늬를 새겨넣은 1500년 전 금동신발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특별전을 찾은 식리총 금동신발을 TBC 권준범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 공간총 옆으로 윗부분이 싹둑 잘려나간 두 봉분. 바로 금령총과 식리총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24년 일제히 발굴 작업에서 금방울과 금동신발이 나왔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당시 식리총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밑바닥은 이런 모습입니다. 불꽃과 거북등 모양으로 구획을 나누고 도깨비 무늬와 서로 마주보는 새,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가진 가릉빙가를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고대 부장품 가운데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무늬가 시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범주에서 내세의 어떤 죽은 이의 내세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5세기 전후 백제의 금동신발은 좌우 측판을 중간에서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신라의 것은 앞뒤판을 옆에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독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만 백제의 제작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나제 동맹의 시기이고 식리총의 주인공은 백제와 긴밀한 교류를 담당했던 사람, 즉 오늘날로 보면 외교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에서는 고대 금동신발은 물론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는 530여 점의 신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합니다. 자격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8월 말까지 농촌 지역에 거주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도심 거주사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지급 대상자 적격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중 60만 원을 청주페이로 지급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7, 8월 2달간 중령에서 묘정역 8.6km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백산 중령에서 묘정역 탐방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솔나리 등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입산을 희망하는 탐방객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한 뒤 입장할 수 있으며 하루 입장 정원은 280명입니다. 괴산의 충북 아쿠아리움이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충북 내수면 산업연구소는 내일부터 건물 2층에 곤충 체험 전시관을 운영하고 야외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10m 길이의 분수 터널 2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희귀종인 황금 철갑상어 9마리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6일 문을 연 충북 아쿠아리움은 개장 한 달 만에 6만 명이 찾을 정도로 예상 밖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우수 모델에 선정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2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신축 사업과 연계해 총 사업비 165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금황산업단지 인근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근로자, 청년,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교육센터가 충북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대는 오늘 융합관 1층에서 충북 청주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사업 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센터는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해 오창과 오송, 옥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했습니다. 테스트베드와 협동 로봇, 머신러닝 실습실 등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 이론과 실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 매출이 250억 원을 돌파해 충북 지역 37개 로컬푸드 매장 중 판매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2019년 5월 문을 연 뒤 4년 연속 7% 이상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25억 9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 농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주 강리중학교에서 오늘 척추엽 구분증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2학년 학생 300여 명으로 검진 차량이 학교를 찾아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유소견자를 선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엽 구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선 정밀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정 터미널 업체에 특혜를 주고 내부 문건을 유출하고 80억이 넘는 손해까지 끼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투명해야 할 지자체 행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